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이 전국적으로 600명 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좀 생소하시죠? 어떤 권한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경찰관일까요? 궁금한 키워드를 알아보는 키워드 인터뷰. 오늘의 키워드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사법경찰관이 부동산 분야에서 600명이 넘는다는 자료가 국회에서 나왔는데, 일단 그 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요즘 조금 잦아졌다고는 하지만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 청약 광풍이라든지요. 네. 또 한 달에 몇 억씩 올랐다. 그래서 가격 폭등. 그래갖고서는, 일반 시민들이, 너무 허탈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을 아무래도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수사나 고발권 이런 특히 수사권이 없어서 네. 설사 불법 행위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직접 조사하지를 못하고 그렇죠. 경찰에 요청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맡다 보니까 네. 이게 이중적인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단속 공무원에게 경찰의 지휘권, 즉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네.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영장 신청, 이 각종 수사권 등도 부여해서 네. 결국 부동산 투기 의심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한다고 보는 불법 전매라든지 네. 다운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근절함으로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네. 정책적으로 이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이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찰관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일반 사법 경찰이 있는데 왜 이게 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일반 사법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라든지 소년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법 경찰이 들어가서 수사한다는 게 어렵겠죠.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에 있어서 키워드가 전문성입니다. 예를 들면 조세사범이라든지 관세사범 같은 경우는 그 관련 공무원들이 일반 사법경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은 일반 사법경찰을 통하지 않고 그 전문 분야에 한해서 네.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사소송법 197조를 볼 것 같으면은 네. 살림이라든지 해사라든지 전매, 조세, 군수사 이런 특별 사양에 한해서는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 법률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인데 요번에 53호가 신설됨으로써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도 그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네.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특별사법경찰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 부동산 관련의 타겟은 수도권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 지난 1월, 2월 정도에 국토부하고 특히 이제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 11명으로 기억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 투입돼 갖고 네. 서울, 고양, 광명,
남양주 분당 투기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전매가 있었는지 또 다운 계약이 있었는지 그런 걸 집중 단속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현장 지도 시정한 게 43건으로 들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12건을 적발했는데 다만 이제 아직 검찰에 송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에 송치돼서 처벌한 경우가 없는 거라면 이 제도가 아직은요. 네. 그렇죠. 네.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거지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실질적으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얼마 전에도 왜 가상화폐 광풍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사법 행정 체제가 네. 일반 사회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범죄는 점점 전문화되고 발전하고. 또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막 발생하는데 네. 일반 사법 경찰이 그걸 모든 거를 다 따라간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전문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런 수사 고발권을 줌으로써 네. 훨씬 더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600명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말고 다른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네. 물론 그 교정시설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출입국 관리 특수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산림보호 이것도 산림청 공무원들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련 범죄, 의약품, 그다음에 무게단속, 계량 검사, 문화재 보호, 공원 관리, 또 공중위생 단속, 또 환경 있죠, 환경 단속. 그다음에 관광 청소년 보호 뭐 이런 거 상당히 많죠.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반 사법 경찰이 다 다룬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성 있는 사법 경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제 다른 분야 어차피 법이라는 네. 것이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늘어날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특사경을 활용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하시나요? 일단은 요번에 지정된 인원이요. 네. 예정까지 따지면 622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인데 이분들이 일단은 법을 다 망라해서 공인중개사법이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거기서 이제 또 많은 비리가 발생하거든요. 네. 주택법,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세세히 안다는 것이 이 분야 공무원들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숫자가 좀 많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276명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에 신청한 공무원이 252명. 지자체에서 지정한다고 이제 신청 예정자가 94명, 622명인데 네. 일단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은 지금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제대로 일반 사법 경찰들이 하지 못한다라는 그 업무를 어느 정도 보완 대체함으로써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활약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